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예. 야, 이거 간만에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에 우리 민우님이 그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려웅입니다. 수학 강사 조이재입니다. 네,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야, 왠지 오늘은 이렇게 꽃미남 두 분이서 제가 이거 좀 너무 확 죽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화려하신 분들을 오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지금 속은 지금 웃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수험생들 이거 나 진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역대급입니다. 이거 역대급 나왔어요. 수능 보통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불수능이 있어도 1교시 국어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2교시에 이은 수학 영어는 또 왜 그래? 거기에 이과생들 과탐까지. 이게 4개 영역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4개 영역이 다 어렵게 출제된 적은 제가 27년 입시 관련해서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만세 시간에 딱 두 분이 나왔고 이제 오늘 2022학년도 수능 수학 통합형 첫 해죠. 네네. 첫 해 통합형 수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6모, 9모 치르면서도 상당히 컷이 낮아요. 점수 원점수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역시 궁금합니다. 난이도가 상승된 건지 이 학생들이 사실 코로나가 그렇죠. 이제 코로나 세대 수능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1년 동안 거의 학교를 제대로 못 갔으니까 그때 수원수투를 배우는 거잖아요. 2학년 그렇죠. 때. 네네. 여기 제일 많은 게 수원수투잖아요. 저는 이해 영역 분명히 있다 보고 그런데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 아시는 상황인데 본인들은 원래 내던 기조 형태에서 냈는데 이제는 방금 전에 제가 또 언론에 또 확인해 보니까 난이도 조절 실패라고 또 얘기가 나오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러나 상대 평가기 때문에 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모두 어려웠죠. 네. 그래서 먼저 수원수투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두 분이서 자연스럽게 좀 희재 선생님 먼저 좀 스타트 끌어주시죠. 네. 사실 결국 저희가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때도 이야기했듯이 핵심이 됐던 거는 결국 공통수학 파트였어요. 수원수투. 네, 수원수투 파트였었고 아마 사실 저희는 수학 선생 강사기 때문에 저희가 국어 문제를 풀진 않잖아요. 이제 얘기만 듣는 거지. 근데 이제 굉장히 친구들이 힘들어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저희도 수능을 쳐봤고 시험을 쳐봤지만 어떤 한 과목이든 좀 어렵게 나오면 친구들이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되죠.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간 상황인데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딱 보게 되면 사실 1번 문제부터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진짜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1번을 이렇게 왜 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번 정도의 계산을 통해서 지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는 지수 계산인데 합차 공식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 뭐야 이번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마 친구들이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앞부분에서부터 친구들이 원래 겪지 못하는 순간부터 계산이 아마 질질 끌리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아마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산도 길어지고 조금 더 앞부분에서부터 중간 난도 문제들이 이미 난이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친구들이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아마 요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단원명 요게 수원 파트인데요. 네, 근데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빈칸 추론 문제는 대부분 수열 파트에서 나오게 수열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삼각함수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친구들이 또다시 이제 느껴요. 이번에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을 아마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들이 좀 생소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간 난도 문제에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체적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네,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죠. 일단 아마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 네. 안돼. 공통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1학년도 수능이랑 연결했을 때 2010 1학년도 그때가 국어가 어렵게 나오고 수학도 어렵게 나오는데 사실 그때만큼의 수학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비슷하죠. 미적분이 79점 정도가 1등 커트라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에게 체감된 난이도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국어가 지금 어렵게 나왔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학도 이미 멘탈이 부서진 채로 시작을 했을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번부터 생김새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풀어야 되는 1, 2, 3, 4번이 손을 쓰게 된다. 네, 이게 조금 기분이 아프죠. 앞부터. 저도 그래서 풀 때 1, 2, 4번은 눈으로 풀었지만 3번은 손을 썼다. 학생들도 그랬을 거고 학생들은 다른 거 2번 같은 것도 손을 좀 썼을 거고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사실은 9번부터도 이제 4점짜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림 자체가 무섭죠. 범상치 않네. 네, 뭐 종이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선생님께서 종이 호랑이라고 하시던데 15번 또 모양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는 위압감을 줄 모양이고 15번은 빈칸 추론인데 사실 올해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않고 시험을 쳤을 거라 조금 더 유형이 신유형까지는 아니. 기존 틀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순열 쪽인데 이 삼각함수 쪽에서 올해 한동안 뭐 멈칫하고 안 나오던 빈칸이 안 나오던 추세였으니까. 아예 안 나오다가 그래서 뭐 안 나오겠거니라고 많이 예상들 했는데 나왔으니 사실은 이제 국어 영역에 가깝죠. 국어 잘 읽고 따라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앞쪽의 문제에서 많이 당황스럽게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항들이 꽤나 나왔고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 뭐 간접 연계, 수학 상하 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당황스럽고 계산을 풀어나갈 때 중간에 좀 멈추게 되고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2번, 13번 쪽에서 보통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여기서 멈췄다가 14번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시행될 문제에 대한 예비 시행 이전에 쳤던 문제랑 사실 친구 문제인데 그래도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풀이는 짧아졌지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풀 때는 평소에 풀던 만큼의 실력을 나타내긴 힘든 시험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난이도는 올라갔냐고 하면 사실은 킬러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오히려 낮춰졌고 하지만 중간에 신유형이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뭐 우리 수학에 보통 수능 수학 딱 끝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킬러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네. CJ에서 어느 정도 킬러 문제가 아예 자체를 감춘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인가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킬러 문제 그러면 킬러 문제가 만약에 자체를 감췄다면 근데 왜 등급은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또 떨어져 있나? 킬러 문제가 안 보였다는데 그럼 무슨 이유인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킬러 문제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통합형이 돼서 그런 건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수학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자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영향으로 변별력은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었던 킬러 문항은 쭉 땡 내려와주고 그리고 중간 난이도에 있었던 문제들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최상위권인 친구들 1번에서 30번까지 나는 다 맞춰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편안한 문제가 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겠다. 내가 어려웠고 힘을 써야 되는 문제는 30번인데 30번이 쉽게 풀려. 그러면은 이제 무난한 시험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애초에 나는 1등급을 노리지만 30번은 못 풀어. 그럼 나머지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30번이 필요 없는 문제가 되는데 앞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겠죠. 그쵸. 대부분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인 친구들은 이번에 시험 괜찮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웠던 시험. 그리고 자, 여기 그 밑이라는 건 한 몇 등급 기준을 그러니까 2등급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2등급 받는 네네. 애들. 그리고 오히려 1,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돼요. 네, 왜냐하면 1, 2등급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1, 2등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한두 문제를 버린다라는 건데 그게 기존의 완전한 킬러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원래 풀지 않아도 되거나 나머지를 맞추면 되는 친구들이 나머지 문제가 다 올라가게 되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죠. 야, 일명 우리가 아는 외계인들만 풀 수 있는 문제 30번 외계에서 왔다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사라짐으로써 이과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수학 문제가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거였잖아요. 실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같은 고등학교 애들인데 걔네들은 저 30번 문제를요, 선생님,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같은 이제 전교 10등의 아이가 전교 1등, 2등을 얘기하는데 쟤는요, 선생님 30번 문제를요, 눈 한번 깜빡이면 답이 나와요. 쟤는 외계인일 거예요. 막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교 그 10등의 아이는 이렇게 킬러 문제가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중위권의 문제가 이제 좀 상승돼. 그게 이제 네. 대표적으로 문제에서는 몇 번 정도라고 보신다면 뭐 시원수투 대부분 수원수투에서 그런 중킬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아까 뭐 말씀해주는 범상치 않은 뭐 종이 호랑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12, 13번 그리고 15번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수 있고 14번 문제도 친구들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런 것도 아마 친구들은 근데 14번은 유독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모르겠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포함을 해서 찍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수능 역사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었던 때가 제일 많은데 사실 이번 답이 기억, 디귿이거든요. 기억, 디귿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2번, 3번 풀었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이게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번 전체적인 4점 난이도라고 보면 이전까지의 4점은 3등급에서 2등급을 다 같이 가르는 난이도였다 치면 이번에 4점 난이도를 보면은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을 나눈다. 그러니까 4등급은 포함시키지 않고 고려한 난이도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역쌤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야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 입장에서 야 수능 이런 문제는 정말 그냥 신의 한 수 기가 막힌 문제다. 이거는 그런 좀 이렇게 번뜩이는 문제라고 할까요? 네네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이거 쉬운 듯 보이나 손을 대보는 순간 이거 시간이 좀 걸린다. 반대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 네. 그러니까 반대. 네. 그러니까 쉬운 어려운 듯 했는데.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예를 들어 뭐 접선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방정식을 이제 공식화처럼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풀이를 들어갔는데 그때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관찰하고 문제를 푼 학생들은 그림으로 뭐 2-3줄 만에. 근데 문제를 대수적으로 이제 막 써가면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지 않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종이를 빽빽하게 채워야 될 정도의 풀이가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 이번에 6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문항이 많았다는 게 이번에 연결이 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6, 9평에서 나왔던 소재와 비슷한 문항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재작년까지랑 조금 기조가 다른 게 아무래도 올해가 이번 이렇게 바뀐 시험지 형태의 첫 해이기 때문에 6, 9평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6, 9평의 반영이 들어갈 거고 그 이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6, 9평과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새롭게 출제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기조 근데 킬러 문제는 확실히 없어지는 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통합형이 유지된다면 킬러 문제는 사실 자취를 감출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중위권에 대한 어떤 중킬러 문제에 대한 부분 역시 이제 이게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비고일, 예를 들어 예비고일 되는 학생들,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준비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학년 때 수원수투를 보는, 마침 뭐 안정혁 선생님 이번에 또 뭐 좋은 소식도 있는 것 같고 뭐 또 원장님 또 그 고등부 원장님 되셨고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라. 안정혁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이런 트렌드에 대한 네네. 시작한 아이들, 앞으로 수능을 볼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간략하게 좀 좋은 또 의견을 한번 뭐 정혁쌤하고 희재쌤이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은 이 방송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수능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선택 과목을 통틀어서 정답률,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공통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이제 수능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1 때 이제 수학 상하를 보면서 물론 수학 1, 2 같이 보기 힘들겠지만 본인의 소화력이 된다면 무조건 봐야 된다. 이때 고2를 올라가서 그때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상 미적분 선택자들에게는 미적분을 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학 1, 수학 2를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뭐 봐주는 것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킬러 문제는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도 같이 공부에 있는 이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센에서 뭐 A 단계를 빼고 B, C 단계 위주로, 예를 들어서 센이라는 책을 예를 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의 난이도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특히나 센 B 단계 정도에서도 문제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풀이가 그림으로 아니면 기하적인 풀이까지 담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느냐를 더욱 더 물어본다. 사고력 측정이 더욱 강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난이도를 조금 올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문제 풀이는 아무래도 수학 1에서 예를 들면 개념을 하면 응용 심화. 예전에 개념 응용 심화라고 하면 이제 개념 응용 심화가 들어가는 예, 과정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네, 수학 1, 2가 중요하고, 네, 단원 특성상 수학 2가 더 어렵게 나오니 더욱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희재쌤도 또 그러면 아이들 앞으로 이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수학 공부는 이제 수능에 대한 수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라고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킬러 문제는 자체를 감출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해요. 네. 이제 계속 언론에서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을 위한 중상 난이도의 준킬러 문제에 대한 친구들이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이제 이번 수능이랑 보면서 느꼈던 건, 어쨌든 수원보다는 수투에서 조금 준킬러성 문제, 이번에 22번도 마찬가지로 수투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풀고 응용해서 저도 모두 동의를 하는데, 친구들이 하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의미를 가진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준킬러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고의 단계가 기존의 킬러처럼 몇 번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학적인 정확한 개념과 해석을 통해서 한두 번의 생각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회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이거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해야 되나? 난 그걸 생각을 안 해버려.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굉장히 이거는 내가 들을 때는 이제 중위권 학생들 조금만 이제 학습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저 원장님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선행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잘 짜서 진행을 하면 중킬러 정도는 다 이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능이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분석해 보면은
참 그래서 참 시작하는 선배님들은 좀 후배들은 그래서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선배를 통해 후배들이 얻는 예, 거죠. 예. 네. 누군가 희생해야 됩니다. 네. 예. 선배들은 원치는 않는 것 같던데.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들의 어떤 이런 희생을 가지고 후배님들이 잘 또 준비하고 보셔야죠.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능 방송에서 지금 선택형 수학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이제 2부에서 진행될 겁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 진행될 거고. 아무튼 뭐 또 따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뭐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 정도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요즘에 뭐 인강도 잘 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수능이나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적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코드가 있죠. 그런 코드들을 잘 따라 네, 잡기만 해도 네, 충분하니 네, 지금 선배들의 피땀으로 인한 네, 눈물로 인한 피눈물입니다. 피눈물 이건. 피땀은 없죠? 땀이 없죠. 예. 땀도 있을 거예요. 피땀 눈물로 인한 이 결과로 우리 후배들이 네,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죠. 하여튼 뭐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후배님들도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좀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중위권은 좀 힘들었다는 부분.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능을 볼 학생들, 그 다음에 후배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또 조언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분명히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선택형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막 어렵게 막 참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